네, 이승원 시사평론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이승원입니다. 요즘 뭐 윤석열 씨 체포에 성공을 하고 실패를 하고 뭐 이첩을 하고 이런 과정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일 걱정되는 게 이런 거예요. 외국에서 볼 때 어떻게 보일까? 우리나라 국가의 이 신뢰도, 위신 이런 게 어떻게 되고 있을까? 처음에 사실 이 국회에 투입되는 게 생중계됐을 때 한번 와장창 무너졌을 텐데 그 다음에 뭐 응원봉 갖고 나가서 뭐 시위하고 탄핵 가결되고 이러면서 좀 회복됐을 것 같은데 지금 그렇죠. 또 막 오리무중 됐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외신 계속 보시니까. 네, 뭐 사실은 이렇게까지는 표현하지 않지만 그 외신들도 톤을 보면 이게 나라냐 뭐 이런 거죠 한마디로.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쪽도 한국이 조금 이제는 제대로 된 나라인 줄 알았었는데 그래서 뭐 K-팝 등 이제 소프트 파워까지 엄청난 국가로 성장했잖아요. 그랬는데 정말 민낯이 드러났구나 이게 나라냐 이런 논조예요. 그런데 이제 표현 방식이 조금 더 정제됐죠. 그런데 어쨌든 3일 체포 시도 당일 참 집행도 아니고 시도가 뭡니까? 네. 어쨌든 3일 내내 뉴욕타임즈, 뭐 AP, 뭐 BBC 등등은 아예 홈페이지에 라이브 채널을 올려놨어요. 네, 네. 홈페이지 거의 메인 뭐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그래서 하루 종일 그때 아침부터 시작됐잖아요. 공수처가 한 6시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모든 과정들이 다 외신에 담겼고 통신들도 굉장히 유심히 봤죠. 이게 사실은 주어랑 목적어만 바꿔놓고 보면 뭐 남미 마약 카르텔 무슨 조폭 집단들 소탕 작전과 비슷하잖아요. 지금 철조망까지 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참 보는 사람이 정말 민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 BBC나 뭐 CNN이나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는구나 참 참담하다는 생각을 제가 요즘 한 15시간씩 뉴스를 보는데 굉장히 너무 괴로우시겠어요. 네, 너무 괴롭습니다. 제가 다시 이제 사실은 외신보다 국내 뉴스 보느라 더 바쁘긴 합니다만 BBC 같은 경우는 3일 현지 시간 그때 방송 그 제목이 이런 거였어요. 새벽의 대치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가 출발할 때부터 얘기입니다. 새벽의 대치 인간 장벽 그리고 체포 실패 컴마하고 한국 미지의 영역으로 진입하다. 그러니까 제목 한 줄에 모든 상황이 다 나오는 미지의 거죠. 영역으로 진입하다. 네, uncharted territory 뭐 이런 단어를 썼는데 한마디로 한국의 완전히 미지의 영역이다. 재임 중인 대통령이 체포에 직면한 것 자체가 역사상 처음이기 때문에 이를 따를 만한 규정이나 지침이 없다. 본인들도 알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은 충격적이다. 이렇게 BBC가 상황을 전달했고요. 그리고 뭐 AP통신 같은 경우는 지난 이제 신년 메시지가 윤석열이 유튜브보다 갑자기 보냈잖아요. 앞에 네. 뭐 태극기 부대들 등등인데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AP통신 같은 경우는 이제 신년 메시지까지 발신을 했다 윤석열이 그 관저에서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사실 전달했다면서 이것도 좀 황당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조금 전에 잠깐 얘기하신 것 같은데 뉴욕 타임즈 이제 특히 이제 미국 방송들은 이게 말하면서도 100% 자신 있는 게 아닌 게 본인들이 트럼프를 뽑았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뭐 대중투표도 이제 해리스를 앞서갈 만큼 완벽하게 두 번째 트럼프 시대를 연 건데 한마디로 그 외신들 쭉 보면은 이게 이제 트럼프의 마가를 연상시키는 것은 아닌가 연상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윤석열과 그 추종자들이 마가를 따라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그런 외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이 7일이죠. 그리고 이제 현지 시간 1월 6일 그 미국 의회 폭동이 1월 6일이었잖아요. 그게 벌써 4년이 됐습니다. 2021년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사람도 죽고 다치고 지금 뭐 최장기 뭐 20년 이상 실형을 받은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동하고 방관했던 트럼프는 이제 대통령이 되는 황당한 상황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AP통신이 이제 1.6 폭동 4주기를 맞아서 이런 글을 썼어요. 공화당 의원 대부분은 트럼프 주장대로 폭도들이 오히려 피해자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힘이나 저쪽 공화당이나 사실은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번 사태를 살펴보고 있는 거죠. 근데 좀 아까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는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네. 그건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니까 윤석열 씨의 지금의 내란과 이 지지자들의 결집은 트럼프처럼 50%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왜 그러냐면 윤석열 씨는 알고리즘에 나온 거짓 뉴스를 다 믿고 체화해서 그렇죠.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뇌가 썩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알고리즘 때문에 트럼프는 그걸 알고 활용해서 교묘하게 그렇죠. 활용해서 중도층까지 막 설득해가지고 그런 거죠. 지지를 끌어낸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근본적인 차이죠. 예, 누가 이제 이 상황을
뭐 믿건 안 믿건 간에 어쨌든 이것을 이용해서 주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 바보같이 그냥 따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후자를 윤석열이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저도 100% 동의하고요. 일단 그 뭐 외신들 이제 국내에서 오래 살고 있는 기자들도 많잖아요. 뭐 영국 출신이든 미국 출신이든 이분들도 그냥 우리랑 똑같아요. 내가 이제 서울에 10년, 13년째 살고 있는데 현실이 현실 같지 않고 믿겨지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얘기하는 거나 외신이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거나 참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민낯이 드러났다. 이게 아주 극소수긴 하지만 지금 선동하는 사람들이나 뭐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도 극소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참 지난 70년간 전쟁 이후로 이제 70년간 그리고 87년 이후에도 한 40년간 우리가 한 발 한 발 더 디디면서 만들어온 이 나라잖아요. 이게 하드 파워든 소프트 파워든 어쨌든 이 미친 사람 하나로 인해서 이렇게 망가진다는 것 자체가 참 예, 가슴이 쓰리죠. 예.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방한해서 한마디 했다면서요. 네. 토니 블링컨 장관 이제 고별 인사차 일본도 가고 이제 한국도 오고 한 건데요. 저번에 이제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오려다가 갑자기 1월 10일 날 그 불법 계엄령 때문에 취소했었죠. 근데 어쨌든 블링컨 장관이 왔는데 이분은 좀 뭐 아주 직설적이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어서 좀 답답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극한 직업이 국무장관이었잖아요. 왜냐면은 뭐 우크라이나부터 맞아요. 뭐 여러 가지 사태들이 중동 사태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블링컨이 정말 역대급으로 가장 바쁜 국무장관이 아니었나 저는 이제 한 20년간 그 국무장관들의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솔직히 제가 이제 받은 인상은 이제 영수증 제대로 확인하러 왔구나, 챙기러 왔구나. 한마디로 오자마자 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이런 거에서부터 먼저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러시아가 북한의 도움을 받고 얼마나 지금 이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고 있는지 천여 명의 북한 장병들이 가서 죽거나 다치고 있지만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에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고 그리고 이중 기술이 이제 중국을 통해서 또 활용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남한도 자유롭지 않다라는 얘기를 먼저 했었고 그리고 뭐 중국 얘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뭐 어떤 상황에서도 한미일 연합은 물론이고 이제 그 우크라 전쟁에 있어서 너희들 태도 변화 없는 거지라고 확인하러 온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이 있었죠. 우리나라 기자들보다는 외신 기자들이 역시 더 질문을 잘하더군요. 그것도 뼈아픈 얘기지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정은이나 푸틴처럼 전제주의 국가들처럼 독재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의 이제 그 질문들이 있었어요. 네. 그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한국 상황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윤석열과 김정은과 푸틴이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고 너 몰랐니? 약간 이런 뉘앙스의 질문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블링컨 국무장관이 한국의 정치 상황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한국 정부에 직접 전달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헌법적이고 법적인 절차가 작동하고 있다고 믿고 이제 해결될 거라고 믿고 한국 국민들의 저력을 믿는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뭐 체포영장 발부되고 뭐 이런 어쨌든 과정들이 헌법상 절차를 지키는 과정들이잖아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끝까지 이제 저력을 믿는다고 했으니 이 상황에 대해서도 어쨌든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마디로 이제 체포영장 그 무산된 거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심각한 우려를 그러니까 외교관들이 심각한 우려라고 하면은 이제 굉장히 그 레토릭상 가장 큰 주의 언어거든요. 네. 그래서 블링컨이 이런 얘기를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조태열 외무장관하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제 둘이 포옹하는 장면 이렇게 사진으로 봤는데 평소 때 이 포옹과 좀 다르다는 느낌을 이제 받았어요. 조태열 장관을 굉장히 위로하는 네. 왜냐면은 그때 이제 계엄 사태 터지고 얼마 안 됐을 때 여기서 그 민주당 의원이 이수진 의원이었나요? 누가 명시적으로 윤석열한테 계엄 반대를 얘기했던 사람 당일날 손들라 그랬더니 조태열하고 지금 최상목 대행이 손들었잖아요. 근데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는 저는 믿지 않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 이후에 행태를 봤을 때 그리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발언과 행태를 봤을 때 근데 조태열 장관 같은 경우는 그때 간부회의를 열어가지고 사표 준비해라. 사직서 준비해라고 간부들한테 얘기했다고 하죠.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된 상태에서? 네. 상태에서. 근데 최상목 대행 같은 경우는 선포된 상황에서 얼마 안 지났을 때 1시간쯤 지났을 때 밤 11시 40분에 소위 말하는 F4 회의를 열었어요. 그래서 금융감독원 뭐 금감위 그리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서 4명이 만났고 그 이후에 간부회의를 열었다고 하는데 그 뭐 쪽지 받았다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국회 예산 끊으라고.
그 유치원생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대통령한테 받은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차관보한테 넘겼단 말을 누가 믿습니까? 어쨌든 그 이후의 행태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상목 그렇죠. 대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그냥 그러고 있었던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명시적으로 반대한 사람은 지금까지 행태로 봤을 적에는 조태열 외무장관, 그 외교장관밖에 없구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 블링컨 장관이 평소보다는 훨씬 더 꼭 안아준 것이 아닌가. 고생한다. 네, 그러면서 진짜 딱 그 모습이에요. 제가 사진을 유심히 봤는데 그래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외신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국무장관까지 우리 상황을 너무나 이 미지의 이 세계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걱정된다. 꼭 안아줄게 이런 분위기를 보고 있다는 거. 네. 너무 불쌍하게 보고 네. 있다는 거. 짠하다. 창피합니다. 창피해. 그러니까요.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